안녕하십니까. 저는 12기 김태윤이고 오늘은 태풍과 악기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태풍이 제일 중요하고 악기상은 암기 위주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먼저 태풍을 설명하고 간략하게 악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태풍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태풍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열대 저기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발생하는지와 태풍이란 또 무엇인지, 그리고 태풍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풍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오늘 한번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먼저 열대 저기압과 태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기 적어놨듯이 열대 저기압이란 열대 지방에서 생긴 저기압을 의미하고, 태풍은 열대 저기압 중에서 중심 풍속이 17m/s를 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17m/s를 넘지 못하는 건 그냥 열대 저압으로 부르고요. 여기에서 중심 풍속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이유가, 태풍이 보면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생성되는데, 여기 중심 풍속하고 여기 가장자리하고 풍속이 차이가 좀 심하게 나는데, 여기서 중심 풍속이 가장 세기 때문에 이게 17m/s를 넘으면 태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태풍은 이제 이름이 다양한데,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걸 보면 허리케인, 사이클론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이렇게 명칭이 다양한 게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서 이제 이름을 다르게 해서 부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열대저기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를 글로 표현하면 좀 어려워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일단은 열대저기압이 정의에서 여기 말했듯이 열대지방에서 생성되는 저기압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위도 5에서 25도 그리고 수온이 27도 이상인 열대해상에서 발생하는데, 한마디로 수온이 높고 이제 전향력이 조금 있는 그런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뭐 수온이 주를 차지하긴 하지만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0에서 5도가 제가 알기로는 적도에 가장 가까운데 여기에서는 왜 열대 저기압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말했는데 전향력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태풍이 여러분들이 형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뱅글뱅글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이유가 사실은 이게 공기들이 상승하면서 회전하면서 올라가서 이렇게 뱅글뱅글한 모양을 띠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향력이라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전향력이라는 힘을 대기 내순환 단어에서 자세하게 배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회전을 일으키는 힘이라 해야 되나 싶은데, 뭐 아무튼 이 전향력이라는 것이 회전을 일으키는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0에서 5도 부근에서는 이 전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태풍이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발생할 수가 없고요. 이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서 대충 한번 보자면, 일단 뜨거운 바다에서 이제 열하고 수증기가 공급돼 가지고 이제 구름이 점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상승하다 보면은 온도가 결국엔 위로 올라갈수록 낮아지니까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열이 방출되고, 이 열이 주변 공기들이 전달되면서 이 주변 공기들이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동반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상승하는 공기들의 개수가 점점점 증가하겠죠. 그리고 또 전향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가 회전하면서 상승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면은 결국 열대 저기압이 형성되고, 이게 풍속이 17m/s가 넘게 되면 이제 태풍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태풍이 형성되는 원리입니다. 꽤 간단하죠. 이제 태풍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태풍은 아까부터 계속 뱅글뱅글을 그리고 있는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가장자리 부분, 요런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태풍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심부가 태풍의 눈이라고 불리고, 여러분도 아마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자리 부분에서 이렇게 중심을 지나게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이게 X축이 되겠죠. 이 범위 내에서 풍속하고 기압을 측정해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두 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이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서술형 시험 같은데 자주 나옵니다. 일단 먼저 풍속부터 설명을 할게요. 풍속은 이제 점차 주변 가장자리 부분 여기와 여기 부분에서는 증가하다가 여기 중심부 부분에서 갑자기 추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 특징에도 적어놨는데 기압 차이에 의한 힘과 원심력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중심부의 가장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원심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풍속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압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기압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중심부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심부에서 가장 낮은 게 맞아요. 근데 하지만 여기에서 뭔가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데 바로 저기압임에도 불구하고 중심부에는 하강 기류가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 풍속을 설명하면서 공기가 중심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쪽 중심부 안에는 공기가 매우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풍 이 높이가 있을 건데 이 위에 있는 공기들이 이제 태풍의 중심부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하강 기류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태풍의 구조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 태풍의 이동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태풍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대략 아셔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저희 나라고 이게 다른 대륙들이고요. 여기가 일본입니다. 이 빨간색이 태풍의 이동 경로를 의미하고 여기 40도, 30도, 20도라고 적어 놓은 것은 이제 위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일어난 이렇게 태풍 이동 경로가 좀 포물선 비슷한 모양을 그리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이유가 대기 대순환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거는 대기 대순환을 먼저 배워야 설명이 훨씬 더 자세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 대기 대순환을 안 배운 시점에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일단 저희 나라와 다른 나라가 존재하는 위도가 이런 식으로 40, 30, 20이 있는데 20에서 30 사이에는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불고요. 그거 30에서 40은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붑니다. 근데 이 각각 바람의 특징은 무역풍은 이런 식으로 서쪽 방향으로 불고 편서풍은 이런 식으로 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는 여기 위 20, 30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런 식으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편서풍이 부는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가 편서풍하고 무역풍의 방향대로 바람이 태풍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근데 이 설명만 들으면은 결국에는 얘가 왜 호의 모양을 그리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대충 서쪽으로 이동하고 동쪽으로 이동하겠지 이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그린 이유는 설명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보면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태풍이 기압골을 따라서 이동한다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이 기압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앞서 공부했었는데 그 전선 얘기하면서 고기압 저기압 얘기가 자주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고기압하고 고기압이 이제 형성돼 있는데 그 사이 틈새를 저희가 기압골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상대적인 저기압이라는 뜻이죠. 근데 저희가 조금만 좀 잘 생각해 보면 이 태풍이라는 것도 결국 열대 저기압이잖아요. 근데 열대 저기압과 이제 고기압을 비교해 보면 고기압이 밀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저기압이 이 고기압을 뚫고 가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다 치고 이쪽에도 고기압이 몇 개 있다고 치면은 태풍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그대로 이렇게 뚫고 가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런 식으로 있다 치면 상대적으로 우회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러한 호 모양이 생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태풍의 이동 경로에 있어서의 특징을 알아볼 건데요. 지구과학 1에서는 주로 안전반원과 위험반원이라고 부르면서 다룹니다. 여기서 안전반원의 다른 이름은 이제 가항반원인데 가항반원이라는 게 이제 태풍
이 이동 경로상에서 그나마 안전한 지역이라 해가지고 이제 태풍이 왔을 때 이제 배로 피신할 수 있는 경로를 의미하는 데서 가항반원이라고 부른 거고요. 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태풍 이동 경로가 아까 설명했듯이 포물선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태풍의 이동 경로를 무역풍과 편서풍의 위치에 따라서 나누고 그 다음에 이 태풍 이동 경로 중심에 이렇게 원을 그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태풍은 열대 저기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오른손 나사로 해가지고 태풍의 이동 경로에서 이거 회전하는 방향을 저희가 대략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조금 잘못됐는데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자 이제 보시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오른쪽 위험 시계 방향이라는 뜻이고 이제 외남반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왼쪽 안전 그리고 반시계 방향이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사실 이 시계하고 반시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 오른쪽 위험과 왼쪽 안전이 좀 중요한데요. 보시면은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왼쪽인데 지금 오른쪽에서는 이 무역풍이 부는 방향하고 이 태풍이 회전하는 방향하고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람의 위력이 강해져서 태풍의 피해량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고 여기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는 지금 무역풍이 부는 방향하고 지금 태풍이 회전하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까 오른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그러니까 태풍의 세기가 약해진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이렇게 오른쪽은 위험하다는 의미에서 오이지 그리고 왼쪽은 안전하다는 의미에서 외남반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의 소멸 원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태풍이 이동 경로를 그리면서 갔을 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태풍이 오래 가는 거 막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지속되는 거 여러분들도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그 이유가 태풍이 이제 소멸된 그 생성 원인이 좀 까다롭기 때문인데 태풍이라 하면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회전하면서 상승한 공기들이 모여가지고 태풍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그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수온입니다. 열이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돼요. 태풍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지만 27도씨 이상 그 열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태풍의 소멸 원인이라 하면 결국 온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건데 일단 한번 보면 첫 번째 원인은 지상으로 이동해서가 있고 두 번째 원인은 수온이 낮은 해수로 이동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상으로 이동인데 지표와의 마찰이 일단 일어나서 풍속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렇게 태풍이 소멸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기압 차이의 줄어듦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저희가 기단의 형성 원리를 보면 지표에 공기가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되면 이 지표와 공기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질이 비슷해진다고 배웠는데 이게 만약에 태풍이 지상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또 지표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얘네가 서로 공기들의 성질이 비슷해지게 되면서 기압 차이가 공기들 간에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회전력이 약화되면 결국엔 태풍은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가 수온이 낮은 해수로 이동인데 이거는 아까 말했던 온도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서 더 이상 그 수온이 높은 해상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열을 공급하지 못하여서 소멸하게 되는 것이 이제 소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